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제자입니다.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개선 성과 및 서울시 조례 소개 내용으로 이권원 건축학과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소개받은 이권원입니다. 박수. 전체하고 나머지. 화면을 확대해. 일단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시계가 정확하게 안 보이긴 한데, 대략 한 15분 정도 제가 고정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혹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투명성을 가져갈 것인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중요하게 드리고, 이제 뒤쪽에서 이제 환경 얘기를 좀 드릴 건데, 환경 얘기는 단순히 그냥 환경을 보호하는 이걸 떠나서, 다양한 미세먼지나, 요즘 더운 폭염이나, 우리 에너지 사용이나,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던 지하 치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관리하는 시스템이 한국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좀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까지 좀 전체적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가 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서울시가 워낙 이제 세수도 크고, 그거에 비해서 인구도 많이 살면서 또 면적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보다는 서울시 하나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잘 정비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라든가 많은 중앙정부도 서울시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시사점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서울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서울시보다 더 잘 되어야 하지 서울시가 답은 아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요. 네, 이따가도 얘기 나오고, 여기 모인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저희 그냥 재정비 사업이라고 부르면, 이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많은 것들이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조합해서 추진하는 어떤 과정을 공개하고, 특히 그 안에서 돈을 어떻게 쓰고, 회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못했고, 사실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도 많이 좋아하는 게, 사실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저 어렸을 때만 뉴스에 왕왕 이렇게 조합장님들이 이렇게 잡혀가시고, 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는데, 요즘에 그래도 그런 걸 찾아보기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다 완벽히 투명해졌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잠깐 앞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또는 에너지라든가 등등 되게 여러 가지 삶의 질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 경제적인 수준이나 삶의 수준도 되게 많이 올라갔고, 우리가 요구하는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졌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재개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가, 운영하는 단계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가. 최근에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마 도색을 새로 하려나 봐요. 1안, 2안, 3안 딱 붙어있는데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결정할 수밖에 없죠. 1안, 2안, 3안. 과연 이 세 개안 누가 만들었지? 심지어 저조차도 여기 누가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얼마나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얼마나 공개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과정 속에도 다를 거예요.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는 좀 일찌감치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조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라고 하거든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상에다가 이런 정보들을 이제 공개하게끔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여기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꿨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는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옛날 이름이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옛날 이름은 클린업 시스템, 현재는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홈페이지 시스템이고요. 거기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사업비나 분담금 같은 어떤 추정 비용을 이제 추정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합 시스템이라는 게 또 있어서 거기 각 들어가면 예를 들어 저같이 일반인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고 이제 조합원분들이 또 회원 가입을 하시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자기 조합, 그러니까 자기 사업 구역이죠. 자기 사업 구역에 대한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세세한 정보들을 추가로 요청하고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린업 시스템, 사업비나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이 조합 시스템, 이 세 개를 묶어서 21년도에 이제 완전 개편을 했고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명시, 경기도의 상황은 어떤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광명시는 인구가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독자적인 조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안산시, 수원시, 부천시 이런 데는 다 이제 50만이 넘어와서 대부분 자기 시만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광명시는 아직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이제 가져다 쓰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건 사실 행정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막 요구를 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건 광명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계속해서 많은 정비 사업 또는 신규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인구가 이제 50만 가까이 도달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걸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거 있다면 지금 보면 경기도 이제 부족한 거 말씀드릴 텐데 경기도에다 이제 요구해서 경기도 조례를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딱 해드리면 그런 정보 공개하는 부분만 보시면 실제로 서울시는 아까 21년도에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했는데 21년도 시스템을 지금 형태로 만든 것이 원래부터 관련된 조례는 2010년부터 있었어요. 되게 오래됐죠. 15년 정도 서울시는 갖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거를 2018년도에 이제 정비 조항을 신청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7, 8년 정도 이미 그런 시스템 운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례를 고치고 그 조례에 정보가 공유돼야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절차, 기준부터 시작해서 정보 공개를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든가 공공지원과 관련된 정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공공재개발 같은 사업들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언뜻 보셔도 엄청 많죠. 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놀랐는데 사실 당연히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25년도 3월에 그러니까 이제 5달 정도 됐죠. 네, 이제 조례에 관련 조항을 넣었고요. 관련 시스템도 만든 지가 그러니까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한 대여섯 달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뭔가 되게 초라해 보이듯, 공개될 정보가 아직은 충분히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래도 경기도가 서울시를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시스템 자체는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셔야죠. 이런 서울시만큼의 이런 정보들을 특히 이제 경기도 조례에 담아서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공개할 것을 요구를 하셔야 되고 아마 지금은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합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감시하시고 요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거 그냥 장이 8구역 같이 공공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이제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아무래도 이제 투명성이 높게 왜냐면 공공이 직접 들어와서 LH가 직접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투명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는 LH도 있지만 GH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GH 담당자랑 이제 관련돼서 얘기를 해봤는데 공공재개발에 대한 생각보다 이렇게 좀 주민분들의 원하는 정도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서울시만 해도 상당히 많은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LH 서울본부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두세 군데 정도 말고는 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본인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갖고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투명성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갖고 요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다음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아까 말씀드린 이 환경은 단순히 그냥 친환경만 말하는 건 아니고 안전을 포괄합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정도부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당연히 국가에서도 운영합니다. 환경부도 운영하고 서울시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또 역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쌓아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2002년에 만들고 2025년까지 21번 개정, 그러니까 많은 횟수를 고쳐왔죠. 25년 정도, 23년 정도 운영하면서 한 20번 가까이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고쳐오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사업과 훨씬 더 구체적인 부분, 그리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건 요즘 뭐 이슈가 됐던 뭐 그런 폭염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치마, 미세먼지 같은 어떤 대기오염 물질, 그리고 소음 해가지고 사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주택이 얼마나 쾌적하고 안전한가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불행히도 이제 경기도 이제 역시 광명시는 따로 없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는 이제 2020년에 제정했습니다. 5년밖에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직 개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많이 해야 이제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 고치는데 아직 고친 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잘 만들어서 고친 게 아니고, 안 고친 게 아니고요. 운영을 많이 안 해서 못 고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여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교수들이나 이렇게 전문가들을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아서 한 몇 개 이제 분과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제3자에 의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 공개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위 기관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유관 기관인 경기연구원에서 이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연구원에서 초안을 만들지만 제3자인 저희 전문가들이 그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보완 사항을 요청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그냥 경기연구원에서 해서 경기연구원에서 끝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에 의한 검증이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면적 구만들 한 2.7만 평 정도.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여기가 광명역이거든요. 광명역 주변에 이렇게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정도 단지들, 네, 요 정도 단지들은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은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근데 경기도 대상에서 얘는 아니에요. 훨씬 서울은 좁아도 작아도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게 돼 있고, 광명은 더 커야만, 매우 커야만 환경영향평가를 돼 있고, 그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 검증보다는 경기연구원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과정들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여기 정보 붙어 있는 거 보시죠, 이거 다 과정하는 파일들입니다. 경기도 것 봤거든요.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최근 거예요. 정말 최근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다시 혹시 몰라서. 통통 비밀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저는 좀 많이 충격을 받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서울시가 답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로 좀 더 꼼꼼하게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결과물들은 다 넣고, 여기 보시면 심사위원들이 저 같은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 얘기했는지 다 달려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다 나와있고, 여기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미비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중요하냐. 서울시 세운상가 옆에 있는 블럭이고요. 다음 보실까요? 언뜻 봤을 때는 이게 되게 멋있게 예쁘게 잘 들어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근데 다음 장 보시면 얘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빛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안 통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 환경영향평가에서 거부 부결해서 건축 심사까지 다시 돌려보냈어요. 요거는 좀 됐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사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돌아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조에 대한 문제, 소음에 대한 문제, 집안 치마에 대한 문제 등등 관련된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요. 다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서울시는 실제로 이런 것까지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기존의 아파트 단지와 새로 지었을 때 아파트 단지를 놓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 하나만 보여줄까요? 경기도도 준비는 하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의뢰로 광명 7구역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한번 미세먼지 시뮬레이션 같은 걸 좀 했었거든요. 이거 아직 가상이에요. 이거 정해진 모델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 실제로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 주로 어디가 심각하고 어디가 좀 괜찮고 컨디션이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설계안을 바꾸거든요. 이런 거라서 경기도는 아예 안 하고 있고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경기도에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까를 이제 한번 연구했고요. 다음 보시고. 네. 또 하나 이건 이제 안양 냉천지구라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주로 비가 어디에 많이 고이고 어디에 이제 빨리 물이 빠질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시뮬레이션 아마 교수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일 텐데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실제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화장실 가보시면 보통 대부분 잘 지어서 괜찮은데 가끔 잘못 공사하는 화장실 가보시면 물이 안 빠져.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지는 게 하수구가 막혀서가 아니라 이 구배를 잡아야 돼. 경사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못 잡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자가 난 거죠. 공사 잘못돼서.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실제 공사 다 끝난 데 가서 요즘 3D 스캐너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스캐닝을 다 해가지고 실제로 원래 설계한 대로 구배가 잘 잡히고 물이 잘 빠지게 설계했나 이런 것들도 경기도시공사 GH랑 같이 안양 냉천지구 공사 끝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봤고요.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은 물이 오랫동안 고여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좀 뭔가 보수 공사나 보완이 좀 필요한 지역들 이런 것들을 좀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데서 서울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셔서 하시고 그런 과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해 주시면 더 좋은 쾌적한 주택을 얻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